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모처럼 약세장이었습니다. 연초에 외국인들 매수 우위하면서 계속 이렇게 상승장을 구가하다가 오늘 이제 모처럼 이렇게 조정다운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35%, 1% 넘게 빠졌으니까 꽤 빠진 셈이죠. 2,45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35%, 73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빠지고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을 보면 거래소가 오늘 8조 7천억입니다. 그렇게 적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평소 대비했을 때요. 그렇지만 이제 강세장 평균 따졌을 때는 아직도 한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거래 대금면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7조 3천억. 코스닥 그 시장 규모를 봤을 때 7조 3천억이면 그렇게 적은 거래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추세는 이렇게 그어보면 살아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났는데 추세가 깨질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이 아직은 오늘 좀 조정은 받았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어제 그러니까 전주에 이렇게 살짝 밀리면서 끝났고요.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요. 팔고 싶은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제가 그 월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 그림인데요. 현재 위치를 좀 이렇게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추세선 하단에 머물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도 주가로 봤을 때는 바닥권, 박스권 하단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이번에 이제 확인시켜 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좀 특이한 게 개인들이 그동안에 매도 우위하다가 오늘은 아마 5,300억 정도 매수 우위했고요. 반면에 외국 애들이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합치면 매도 우위였습니다. 거래소 쪽은 170억 플러스이긴 한데요. 오전 내내 매도 우위하다가 종가 무렵에 이렇게 살짝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전체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만 매수 우위였지 전체 시장으로 보면 외국 애들이 오늘은 매도 우위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은 4,600억 정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은 개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팔았다가 오늘 이렇게 빠지면서 매수 우위였고 반면에 외국 애들은 장중에 내내 매도 우위였다가 종가에서 삼성전자 위주로 이렇게 살짝 매수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종목별로 참고삼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 애들이 오늘 15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팔자 우위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 종목 이 한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객 예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을 보면요, 오늘 47조 2천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44조였죠. 얼추 이렇게 봐도 한 3조 정도가 최근에 늘었습니다. 한 3, 4일 동안에 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급하게 지금 개인들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작년 이후에 이렇게 꾸준히 1년 넘게 이렇게 한 20조 넘게 빠져나가던 추세에서요. 최근 며칠간 이렇게 추세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요. 과거 경험을 봤을 때 고객 예탁금, 개인들 돈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요. 대체로 강세장 그 기울기로 봤을 때 한 7, 8분 응선 정도에서 들어옵니다. 거의 그 상투권이 가까워질 때 개인들 그 자금 유입이 가팔라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 이제 한 3일 정도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초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돈들이 많이 늘어나서 꼭지를 찍었을 때가 이제 외국 애들이나 기관들이 팔고 나가는 국면인데 개인들 예탁금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뒤늦게 이제 발동이 걸린 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안심할 단계다.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좀 들어오는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객 예탁금 추세하고 또 하나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기대감이라고 그럴까 심리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또 이게 신용융자 이저 잔고입니다. 지금 16조인데 절대 금액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 강세장 아주 저번에 3,300포인트 넘었을 때 그때 신용융자가 개인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그 잔고가요. 한 19조까지도 갔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러고 나서 꼭지를 찍고 3,300에서 장이 이렇게 밀리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16조는 그때에 비했을 때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지금 지수 단계에서는 신용용조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신용용조가 빚내서 주식을 사는 잔고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추이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을 경우는 이때가 대체로 꼭지점인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나 고객 예탁금이나 이 두 가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심리, 기대감, 또 그 시장의 어떤 그 꼭지점 근처에 와 닿았을 때 대체로 신용융자 자금이나 고객 예탁금이 최고치를 찍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초기 국면 아닌가,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먼저 다우가 전일 0.08% 아마 전주 금요일 밤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한 4, 5일 동안 이렇게 양봉을 내면서 시장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나스닥도 0.9% 올라주면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대단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도 앞에 고점을 살짝 뚫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0.7이지만 그동안에 가장 이렇게 상승세가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시장 니케이는 오늘 0.19% 풀었습니다.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죠. 대만이요 최근에 뭐 춘절이라고 그러죠. 근 한 10일간 쉬었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장이 열렸는데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오늘 하루에 이렇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3.7%가 올라줬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 그 연휴 이후에 이렇게 올랐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가 0.1%, 항생이 마이너스 2.9%. 항생은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좀 조정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심천, 기술주 위주, 우리 코스닥하고 비슷하죠. 플러스 1.1%. 유럽 시장 보면 독일이 이렇습니다. 독일이 0.1%, 프랑스가 0.02%. 여전히 강하죠. 유럽 시장은요.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볼 개별 종목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그 전일 11% 올라줬습니다.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 아마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그 할인 판매하면서 오히려 그 판매 대수가 많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 한 30% 지금 올라와 줬는데요. 아직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거의 비등하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저점은 이렇게 벗어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4배 정도 빠졌다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요. 가격으로 봤을 때 저점 인식은 아직도 좀 유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조정 없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이제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써야 되는 모양인데요. 마트나 백화점 이런 쪽에서는 마스크를 오늘부터는 안 써도 된다. 그 뉴스 때문에요.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올라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했지만 역시 주식이라는 거는요. 재료가 노출되면 호재가 노출되면 그때가 이제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클리오 같은 주식 제가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클리오는 색조 화장품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한 3% 빠져줬는데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전체 추세는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줬는데 최근에 이제 마스크 이 얘기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제 이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는 이제 그 뉴스만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봄도 다가왔고요. 마스크도 안 쓰게 된다고 그러면 색조 화장품 이쪽에서도 앞으로 조금 그 실적으로 조금 보여줄 만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받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요 빨간 선이 지금 이게 25일선인데요. 20일선인데 요 20일선이 깨지지만 않는다고 그러면요. 또 21일선이 이 추세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깨지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최근에 한 3, 4일 이렇게 조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클리오 같은 색조 화장품 이런 쪽도 다시 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좀 깊게 받을 때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제 그 외에도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야 되겠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그래프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1.1%, 하나투어 여행사. 하나투어 제가 이제 강조 많이 드렸는데 하나투어가 구조조정 수혜가 예상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한 2년 적자가 났었고 이제 금년에 이제 좀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구조조정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여행이 많이 이제 이렇게 활기를 띠면서 가장 수혜가 클 것이 이제 하나투어 같은 그 여행업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요. 이 그래프 보시면 이 추세가 이렇게 추세선 하단에서 부딪히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럴 때가 저는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요. 그렇게 썩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워낙 팬데믹 국면에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은 일봉으로 보게 되면요.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온 것이기는 하지만 일봉으로 보게 되면 들어가 사기에 조금 주저가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 또 이렇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이 저점 부근에서 살짝 이렇게 방향만 틀어준 수준입니다. 저 윗단까지는 굉장히 아직도 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행업 대표 종목이면서 또 이제 그 구조조정 혜택도 받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개 이상 업체가 코로나 국면에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하나투어는 오히려 지금 그런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기대해도 된다. 주가에 이미 조금 반영은 됐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으로 봐서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소형주 제가 시총 한 1000억짜리 규모 종목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도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한 10,000원 그 안팎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많이 올라가지고 12,900원까지 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가슴 보형물 또 그 인공뼈 이런 것 관련해서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소송도 걸리고 또 2년 넘게 적자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요. 이게 9월 결산법인인데 작년 그 4분기부터 약간 흑자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기업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CB 발행하면서 그쪽 그 자금으로 이렇게 연명을 해온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또 그 CB 물량을 또 상장까지 시켰습니다. 그 가격대가 한 10,000원 안팎에 한 35만 주 상장을 했는데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 전환한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한 2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 보면 도저히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조정을 받으면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2022년, 22년이죠. 이때 가격이 34,750원이었습니다. 2021년이겠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원대가 무너졌다가 이제 겨우 만원대 위로 이렇게 올라섰거든요.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흑자 전환해서 경영만 정상화된다고 그러면요, 단기간에 한 2만 원 정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템이 워낙 좋아요. 여성들 가슴 그 보형물, 벨라루스 그 실리콘 이쪽, 벨라루스가 아니고 벨라젤이죠. 제가 항상 착각을 하는데요. 그 벨라젤이 경쟁력이 있는 그 상품이란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지금 합자회사 쪽에서도 로열티가 상당한 금액, 아마 100억대 이상이라고 해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민트 수출이 미국향으로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벨라젤은 잘 안 돼도 그거를 민트가 다 메꾸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한스 바이오메드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좀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정상화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 2만 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 끝났고 2분기 실적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적이 만약에 흑자 기조가 이어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가격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제가 한 10년 넘게 그 매매를 했기 때문에요. 기업 내용도 잘 알고 흐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보면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르고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제 느낌에는 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양봉이 이렇게 보시면 길쭉하게 길이도 비슷하게 한 6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상당히 그 고의성이 있다. 약간 인위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보면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죠. 그래서 CB 물량하고 같이 조금 이렇게 매집하면서 주가를 띄우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주가를 띄운다는 얘기는 주가에 자신이 있으니까 띄운다는 얘기죠. 회사의 그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띄우는 거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못 사시더라도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는 주식 같고요. 사고 싶다고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이런 주식일수록 또 조정받을 때 아주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넣어놔서 관찰하시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AI 챗봇, 챗 GPT라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아마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최근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못 사신 분들은 일단 사는 기회는 놓쳤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금년에 이것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꾸준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로봇 관련주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칠만 하면 또 올라가고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아마 금년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공부나 해야지 들어가지는 못하죠. 쫓아가기는. 오늘도 상한가를 쳤어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요. 플리토라는 종목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사더라도 지켜보고 공부는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그 챗 GPT라는 게 인공지능 관련해서 앞으로 굉장히 그 성장성이 기대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 검색만 했는데 검색 수준에 머물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스토리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구글의 검색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은 아직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쪽은 반드시 우리가 좀 이 테마 전체를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하기보다는요. 지켜보자,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예전에 알체라라는 종목 아마 추천을 드렸었고 그 뒤로 고생을 많이 했다가 연초에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알체라는 그거죠. 얼굴 인식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쪽에서 아주 기술이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네이버 손자회사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네이버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는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네이버 제페토 여기가 얼굴 인식 그 기술이 가장 그 핵심 기술인데 거기에 지금 알체라가 관련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 이제 중앙일보 뉴스에 아마 그 정리가 잘 돼서 나왔던데요.
이 얼굴 인식 기술이 지금 정부 기관들 이쪽에 지금 이미 그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공항에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다만 지금 법제화가 조금 늦어지면서 이렇게 대중화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은 있는데 어쨌든 이 얼굴 인식 이 기능이 이 기술이 현재 이미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체라가 그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 그 다음은 네이버, 제페트 관련해서 그쪽도 상당히 유망한 그런 기업이다. 아마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겠죠. 이것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신 분들이 많이 물렸다가 이제 본전이 됐거나 살짝 이익이 났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요. 항상 제가 주봉 보여드린 이유가 워낙 많이 빠졌던 기업들은요. 바닥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못 사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봉으로 보면 2021년 7월 26일 날 44,000원을 찍었다가요. 근 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13,000원 왔습니다. 지금 가격도 한 3배 정도 빠져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실적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얼굴 인식 기능, 또 네이버 손자회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기업 아닌가. 성장 기업으로서 선세 기업다. 지금 적자가 났지만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 종목들은 대체로 다 적자지 흑자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자난 것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을 높이 봐야 되는데 알지라도 아마 그런 시각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시장을 보면요. 오늘 이제 조정다운 조정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그래프를 보면 이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특이한 점 두 가지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객 예탁금이 한 3조 정도 며칠 동안 들어온 거는 이제 개인들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 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융자금도 요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들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개인들 자금이 들어오는 초입 국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피크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대체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도하는 시점은 개인들 예탁금이 꼭지를 찍었을 때 아주 많이 들어와 있을 때 또 신용이 풀로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외인들이 매도하고 나갈 시점이라고 봤을 때 아직은 상승 초기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탁금이 이제 3조 늘었고 그 다음에 그 신용융자 잔고도 이제 한 1조 정도 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